예. 자, 지난 시간에 했는 핵심적인 내용은 자, 간략하게 메모를 해보면 12운성은 운성의 출발은 급살부터다. 그죠? 급, 재, 천, 지, 연. 이 연은 연. 알지? 이건 신살이고. 12운성은 이 절제로 가지. 절, 태, 양, 생, 근록, 생, 절대양, 생, 장생이잖아. 장생, 근록, 장생, 목욕, 욕, 관대, 절대양, 생록대, 절대양, 욕대, 내가 헷갈리는 생록대. 그렇죠. 절태양생 욕. 근록이 아니고 욕, 그죠? 목욕이죠, 여기가. 목욕 다음에 관대. 그 다음에 근록. 그죠? 노광, 그 다음 제왕. 노광세. 이래 나가죠. 병사. 묘, 맞죠? 절태양생 욕대 근왕쇠 병사모 이렇게 이제 12개가 12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2신살은 절제의 자리가 급살 자리죠. 급살 한자씩 쓰겠습니다. 급제, 천, 지, 연, 월, 망, 장, 반, 역, 욕, 화는 화계사를 뜻하고 육해사를 뜻하고 처음 신살이니까 살입니다. 역마사를 뜻하고 반한사를 뜻하고 이 장성사를 말하고 망신살, 월살, 연살, 치살, 천살, 제살 이렇게 해서 이 12운성과 12신살을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12운성과 같이 간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 핵심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급살 찾는 자리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기억하시죠? 안 그려도 되겠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 그래 그 급살 자리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급살 자리는 서로 극하는 기운끼리 양은 양, 음은 자리가 그죠? 급살 자리다. 그래서 양은 순행하고 정상쪽 시계방향으로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만 알면 절지부터 차례도로 가니까 신살도 같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신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그만뒀죠. 제가 들었는데 제가 프린트물 드리는 거는 요 내용은 다른 사람이 요거 해놓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고 이미 내 책에는 이거보다 훨씬 먼저 책을 몇 년 전에 만들어 놨고 그건 다른 재료들을 인터넷에 많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대충 보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옛날 고수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 고수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확대 해석을 합니다. 좀 어느 정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아시면
아, 이거 다음에는 어떻다라는 확대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지시게 되죠.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 임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논문처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래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메모를 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제가 뭐 낙사하다시피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이걸 우리 선생님 중에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걸 제 책에 있는 내용하고, 제 책에 지금 12신설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합쳐서 그대로 정리만 하면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한 도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 접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목을. 자, 요 그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안 그릴 수가 없네. 뭐, 요거 두 개 운성, 신살, 요 그림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명을 펴보면 됩니다. 자, 이 자리가 이제 항상 해, 자, 축의 자리고, 수의 자리죠. 수. 이건 뭐, 저는 불변합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이 자리를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이 고정을 정해놔놓고 하냐면, 수란 항상 밑이라는, 가라앉아 있다, 차분하다, 조용하다, 보이지 않는다, 북망산천, 이런 뒤쪽이라는 얘기예요. 뒤쪽. 그죠?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앞으로. 뒷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먼 상태, 이제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목의 구간으로 가면서 탁 시작이 되는, 항상. 그죠? 그래, 목은 시작하는, 성장하는 에너지라 하지만 가장 먼저 성장하는 것은 인목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묘진, 사오미. 요거는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성장을 해요. 이 절대양생, 이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인다. 날생자, 태어난다. 태어나서 자라는 거죠. 자란다. 그래서 여기는 또 뭡니까? 여기의 구간은 화의 구간이지만 확산이에요. 확산, 화의 구간에, 이 구간은 이제 확산 펼쳐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확산, 펼친다. 이런 얘기죠. 시작해서 펼친다, 자라난다는 거죠. 태어난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확산, 화의 구간에 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절대 생육대, 여기 이제 생육대의 구간이죠. 생육대의 구간이다 이 말입니다. 태어났으니까, 그죠? 태어나서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까지,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사람들로 보면 청소년 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어나면 시작하면부터. 그다음 여기는 어떤 거고? 문명의 세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밝은 곳이라는 거죠. 밝은 곳. 그러니까 확산, 내 인생을 굉장히 확산돼서 펼쳐나갈 때 그걸 화라고 한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는 뭐 관대다. 여기 관대죠. 관대는 그러면 청소년기 사회에 나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다. 이런 얘기죠. 관대 다음에 이제 걸록, 장성하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노광새, 걸록, 제왕, 쇠. 제왕이라는 건 그냥 이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도 생명이죠. 생명.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논하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명이 태어나서 이런 얘기죠. 한 생명이 탄생해서 그 생명을 시작해서 가장 기운이 왕성한 제왕적 시기. 그죠? 거기서 쇠는 뭐예요? 쇠는 어떻습니까? 쇠가 제왕과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쇠라는 쇠약해지려는 기운 쪽으로 이제 기운이 쇠약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쇠.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금의 공간으로 갑니다. 금. 그죠? 금의 공간으로 하면 그럼 뭡니까? 결국은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양의 운동성이죠.
그죠? 여기는 음의, 요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양의 운동성을 쇠에서, 그죠? 쇠라 하는 게 이제 거꾸로 쇠로 간다는 거예요. 제왕적 기질을 스톱하고, 그만하게 하고, 다시 수렴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은 수렴을 하는 기운적 에너지다. 금은. 그죠? 그리고 쇠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병들고, 사람이, 그죠? 죽고, 병사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생명체가 그렇다. 그 다음에 죽고 묘로 들어가니까 다 이제 여기는 뭐였습니까? 여기는 이제 음의 양의 반대적 기운이죠. 음이 그만큼 강한 시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혼백이 분리되는 시기를 절분리, 완전 절. 그 다음에 이 자수는 씨앗을 말하죠. 절태양. 모든 생명은, 그죠? 12단계로 이렇게 거쳐간다. 세상에 와서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을 요 12운성이라 해놨습니다. 12운성. 그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에서 삼합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죠? 지지의 글자들의 운동성은 삼합의 운동성과 방합의 운동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에 대해서 아직 안 했죠. 삼합의 운동성과 방합의 운동성은 조금 달라요. 방합은 한 방향을 보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가족과 같은 어떤 이러한 합을 결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방합은 뭔가 4살 터울이라고 했지만은 이 각각의 계절이 다른 계절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화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화합. 각기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집니까? 화해의 목적성을 가진 거죠. 내가 가장 화려함의 목적을 두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인생을. 내가 가장 제왕적 시기를 위해서 달려갔어. 그래, 어느 정도 달려가니까 다시 내가 본래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과정을 병들고 나이가 들어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기는 금의 시기다. 그리고 이 미토의 시기를 병사묘라는 것은 진짜로 병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병들면 안 되죠. 이 시기는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금의 수렴하면서 수렴과 결실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인간들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수렴과 결실하고 묘에서는, 그럼 요거는 우리가 과일로 가을이,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여기가. 가을은 초가을이에요, 초가을. 입추가 있는 초가을. 그죠? 입추가 있는 초가을은 어떻습니까? 낙엽이 물들면서, 여기에 이제 이게 뭐가 하면서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변환하는 것은, 양의 운동성은 계속 자라고 확산하고 펼쳐지기 위해서 계속 물을 위로, 물은 생명수죠. 자양분이에요. 이걸 계속 위로 그 잎 끝에까지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더 자라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쇠의 미토에 의해서 다시 그 끝에 있는 물들이 다시 뿌리로, 원위치로 내려,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병사묘로 가는 과정이에요. 표현을 병사묘로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자연을 본다면은 그 낙엽들이 왜 물을 들이냐는 거죠. 그게 음양이 변화하니까, 그죠? 양의 운동성에서 수름의 운동성으로, 음의 운동성으로 변환하니까 물이 말라지는 거죠. 물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잎들이 변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묘라 해놔놓고 여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하죠? 좀 병들고 죽고 묘하는 이런 시기다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육체적인 성장을 하기 위함이고, 양적인 것은요,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어떤 성장하기 위함이고, 여는 음의 성장은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여름에 화려한 꽃들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전부 쓰레기 와갖고, 여기에 진짜 익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단풍나무 떨어져도, 그죠? 그거 주워갖고 책갈비에 꽂아놓고 그만큼
곱게 잘 익으면, 곱게 잘 물들면, 이게 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마찬가지예요. 병들고 죽고 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장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잘 물들면은, 이 시기에 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스님들이나 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가잖아요. 인생은 늙는 게 아니라고, 익어간다라고. 익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명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화술, 이 화의 이야기 대상의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막 끝도 없습니다. 샘물처럼 계속. 진짜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이걸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실질적으로 병드는 시기다 하지만은 읽는 시기예요. 여기서 병들었다는 거는 육체적인 것들이 병들어간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것들이 익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생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모양이 태어난다. 그럼 여기는 병은 뭡니까? 정신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것들. 그래서 이 육신은 병들지만은 정신은 점점 또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에 이 어떤 운성적으로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거는 몸이 바쁘고 몸을 쓰고, 이쪽은 어떤, 이쪽 시기에 몸은 뭐일까요? 다치고. 그래, 이제 병사묘의 시기 정도 되면 우리 인생,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어떨까요? 거의 한번 60세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죠? 60세 이상으로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때는 몸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그럼 몸을 쓴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적 순리를 역행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의 이치적 순리를 역행하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자연을 순리대로 살아라 하잖아요. 순리대로 받아들이라.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쩌냐는 거죠. 그죠? 그래, 이런 데서 명리학적으로도 봐도 이걸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주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이해의 폭도 넓어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어떤 정신적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러한 시기죠. 이 시기. 60세 이후에. 이제 이걸 이제 요 모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게 금기가 많아.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목기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많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기운이 에너지가 많다라면, 예를 들어서 목이 에너지가 많다라면 어떻습니까? 요러한 기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청소년, 아이와 청소년과 같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 이 사람의 에너지는 어떨까?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지 못하죠. 반대적으로 금의 에너지가 왕성하더라. 명을 탁 열어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이래 하겠습니까? 차분히 정리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성, 이제 육신이 개입되는 거죠. 육신과 십성이 개입되는 거죠. 그 육신은 예를 들어 뭐 비겁도 있고 급자도 있고 식상, 재성, 인성 다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재성이다. 재물.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이제 이 재물을 뜻할 수도 있겠죠. 그 재물이 목이더라. 목이 재물일 수 있잖아요. 그죠? 목이 재물, 화가 재물의 아주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목이 재물이면 어떤 재물일까요? 이런 재물이란 얘기죠. 그 사람의 재물은 목이다. 그러면 목은 그 재물이 아이와 같은 천방지축하는 이러한 재물이다.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언제 어디로 이동될지 튈지 모르는 재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재물적 관리를 잘해야 되죠. 어제 투자는 잘하겠죠. 내가 청소년에게 투자 잘하겠죠. 어디 가면 대만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플러스
알파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안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금기가 금의 기운이 재물이라 이 사람은 어떨까요? 금이 재물은 그 사람의 재물 특징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단단합니다. 결정체입니다. 확 펼쳐놓은 게 아니라 문서와 같은 거죠. 딱 결정체예요. 그 쉽게 이동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 그런데 이걸 볼 때는 자, 우리가 절지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절리 이제 급사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 내용을 진짜 중요한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의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인오술삼합의 운동성이다 보는 것들은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우리가 수목화 이 금 이 오행의 운동성을 놓고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항상 요러한 12단계로 그친다라는 걸 이제 표현해 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 절지가 그죠? 이제 절태양이 이제 수의 자리다. 이 절지가 이제 이 급살 자리, 친살로는 급살 자리거든. 자, 그러면은 자, 이 오행마다 우리 일간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거 다시 말씀드리고 가장 기운이 절이란 거는 기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 가장 기운이 없을 때 목은 성장하는 기운이잖아요. 앞만 보고 착 나가는 기운이잖아요. 화는 그 나가다가 막 펼쳐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금은 성장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몸체를 키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몸체는 쑥으로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의 시기에서 성장하는 에너지는 완전 반대로 돌아섰으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여기에서 가장 기운이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신유술 가을이니까 그죠? 이걸로 보면 신유 이렇게 신유술 그렇지 이건 안 썼네. 병 이거만 써놨네 그죠? 신유술 자리고 그죠? 요걸 이제 이 금이시계 여기가 양의 목 간목 여기는 음의 목 을목의 절지가 된다. 그죠?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금금목 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하고자 하는 이 봄이 되면 봄에 낙엽이 떨어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미 성장치도 안 했는데 성장하려고 하는데 벌써 결정체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당연히 없는 거죠. 재료상. 그래서 봄에는 금의 기운이 절지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양은 양 자리가 음은 음의 자리가 이 절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의 금은 경금이고 음의 금은 신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화수죠. 화수가 또 그죠? 수화가 완전히 반대적 기운이. 그래 화는 요게 이제 화니까 요거 화의 자리니까 요게 이제 이 수가 가장 기운이 약하다는 거죠. 여름 입하 시기에 뭐 입동하고 겨울 가장 기운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임수의 절지고 여기는 음의 수, 개수의 절지다. 그죠? 양해. 그 반대적 입장에서는 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토와 그죠? 토와 화가 같이 동주한다. 그래서 화는 무토, 그다음 병화가 여기에 양에서 이제 이 절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음에서는 기토, 그다음에 정화가 여기에서 서로가 절지가 된다. 그래서 양의 것들은 각각의 양의 것들은 그대로 순행합니다.
그대로. 순회간다는 것은 이거 12운성과 12신살이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임수일간이, 그죠? 임수일간이 이 사달에 태어났어. 그죠? 사회적 기운의 사달을 입하가 있는 우리 양력 5월달이죠. 2, 3, 4, 5월달에 태어났어. 임수일간은. 그러면 야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기운은 절지예요. 그리고 월지가 절지에 앉았다는 얘기죠. 이 12운성은 지지에 매겨져 있지만은 이 지지에 매겨진 건 뭘 뜻한다? 그 일간의 기운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연, 월, 일, 시로 안 나갑니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 연, 월, 일, 시에. 아까 일이라 하는 거는 자기 일간을 뜻한다는 해서 뭐 임수일간이 뭐 임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임인이 여름에 태어났어. 아까 5월달에. 그러면 산은 뭐, 임인의 산은 뭐였습니까? 임수의 산은 절이죠. 요자가 절지를 안 했습니까? 여기의 걸록은 무토와 병화의 걸록이고, 이제는, 그죠? 걸록이고, 여기의 걸록. 그래, 임수는 결국은 요거는 사회적 기운은 여기는 궁이니까, 궁성할 때 여기는 또 이 궁이니까. 사회궁의 절에 대한 궁이고, 이는 뭡니까, 그러면 이는? 찾아보면 되는 거라. 절이었잖아요. 절, 태, 양생, 록대, 근화, 쇠, 병, 병지에 있다는 거, 요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또, 이 시에, 예를 들어서 술시에 태어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술시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술시. 술. 그죠? 절, 태, 양, 생, 록대. 관대지요. 관대. 관대지에 앉아있다. 지금 우리 명 보면, 우리 앱에 보면, 요런 것들의 연을 일시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도 보지만, 그죠? 요 위에 천간의 글자가 또 있어요. 있잖아요. 요 위에 또 천간의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요것이 여기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봅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뭐 인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식상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글자가 육신적으로, 그죠? 인성이든 식상이든, 그럼 식상이나 인성이 관대지에 있구나. 관대란 뭐라 했습니까? 관대란 청소년이 사회로 나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 그럼 그때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뭐 사춘기 좀 지났겠죠. 이제 사춘기는 지났겠지만은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하겠죠. 그러한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 기운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성이나 식상에 대한 어떤 이 시기에, 금묘화실적 이 시기에, 그죠? 나의 말년적 시기에 상당히 내 일간이 관대에 있으니까 굉장히 활발하다. 사춘기와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12운석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 관대는 12신살로서는 관대는 월살이라 한다. 자, 책에 잠깐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2장씩 드리는 거. 자, 2장씩 드리는 거 보면 월살. 처음에 앞장에 드리는 거. 급제, 천지, 연, 월 했죠. 월살. 월살의 의미는 월살의 내용, 작용 해놨잖아요. 앞에 그죠? 월살의 의미는 매월 피해가기 어려운 고통을 의미한다. 상속, 고독, 좌천, 모함 이런 걸 뜻하기도 하지만 직업적으로는 상담가 이런 게 좋다라는 거고, 관대는 깜깜한 세상의 달빛, 안 좋은 상황에 희망도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다는 거죠. 희망이다. 안 좋은 상황, 관대지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춘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게 앞으로 뭐 될지 모르잖아요. 옛날 상황은 어떨까요? 과거 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 과거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안 되면 또 뭐 깨꾸락이지만.
그렇지만 현재는 뭔가 그렇지만서도 굉장히 희망이 있다 이런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12신살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요 바로 내 일간이 연월일시에 앱을 탁 열어보면 연에서는 뭐라 해야 묘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절지에, 또 월에는 또 뭐 절지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지에는 뭐 병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걸 다시 보면, 그거는 일간이 그 상황에 그 금묘 화실적 시기에 기운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 딱 맞아요. 여기 맞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글자가 그 당시 요 기운이기도 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풀이, 아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그럼 풀이를, 그게 인성인지 식상이 절이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또 절 위에 앉았는데, 이 위에 앉았는 게 식상이라. 식상이 절이면 식상은 뭡니까? 표현하고, 내 활동하고, 내 몸으로 뭔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표현하는 거고, 내가 일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벌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식상생재 하니까 과정에. 그럼 식상이 절이라.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에너지가 제로라. 몸으로 쓰는 건 하기도 뭐해 이거잖아요. 식상이라 하는 건 내가 몸으로 쓰는 거잖아요. 식상이라는 에너지가 내가 몸으로 뭔가를 노가다를 하든 뭔가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치를 얻어내야 식상생재가 되는데, 식상이 절지에 앉았어. 그러잖아요. 식상이 절지에 앉아서 뭐하는 거야? 너는 몸으로 하지 말고, 하지 말아요. 죽고 없어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절지란, 몸은 여기서 태어나서 갔지만 여기서는 점점 더 정신을 쓰라는 거거든요. 몸은 쇠약해져 가니까, 그때는 몸 쇠약해져 병도 그러면 뭐 누워있으란 말이야. 그렇지만 정신이 점점 더 익어간다는 거잖아요. 몸은 늙지만 정신은 늙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 절지에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해가 살아야 돼? 몸 쓰는 것보다는 머리를 써서 사는 일을 찾아라. 그 사람은 또 만약에 노년에 그래 돼 있어. 노년에 연월일시에.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현재 나이 들어서는 식상을 쓰는데 정신적인 것으로 쓸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팔자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겠잖아요. 그 팔자에 나와 있는 거지만은 평소에 금묘화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용섬으로 인해서 그 식상의 절지에 있는 것을 더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배우는 목적이 그겁니다. 제가 늘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나한테는 내 삶에서는 뭘 내가 용쓸까라는 거죠. 인성을 용쓸지, 그죠? 그 다음에 식상자라면 비겁을 용쓸 수도 있고, 인성을 용쓸 수도 있고, 또 식상을 용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재성을 용쓸 수도 있고, 재성을 용쓴다고 막 돈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재성적 환경, 사회적 환경, 내가 놀 수 있는 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재라 하면 뭡니까? 경제적 관념, 뭐 이런 거고요. 그 오행적으로 일하게 뭐, 금이라 하면 이러한 걸 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수련하고 뭔가 결실을 맺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뭐 일기도 써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용을 써므로 인해서 나중에 금묘화실적으로 살아올 때 나중에 여기 있는 식상의 절지라 하더라도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 인생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본다. 올해 개묘년이잖아. 그러면 맞죠? 그죠? 올해가 개묘년입니다. 묘는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병화일간과 무토일간은, 묘는 뭡니까? 욕지입니다. 욕지. 그죠? 만약에 병화일간이라면, 만약에 병화일간이나 무토일간이라면, 요거는 원래 이제 오는 운이니까, 그죠? 병화나 이제 무토는 같이 갑니다.
병화나 무토는 같이 가니까 일간에서는 야는 이제 이 욕지가 되죠. 욕지지만 야는 뭡니까? 야는 하나로만 보겠습니다. 병화로만 볼게요. 병화로 보면은 요게 요거는 인성이죠. 정인입니다. 정인. 육신제 중고반이니까 정인이 욕지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요건 아예 목욕하는 상태, 기운이. 또 정인이 목욕하는 상태면 아주 규모로 치면 부피로 치면 작을 것이고 아이 금방 태어나가지고 목욕시키는 환경인데 도화죠. 옷을 갈아입는다.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옷을 새로 갈아입힌다. 아름답게 하기. 그래서 도화라는 요글자가 도화에 해당되죠. 신살로서. 그래서 요렇게 욕지에 신살로 연살. 그죠? 신살로. 목욕은 12신살로는 연살. 연살이 도화. 여기 욕지가 도화를 타고 오는구나. 그죠? 이것도 인성이 욕지에 도화를 타고 오는구나. 그럼 내한테 병화일간자는 원래 문서가 어떻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래 이제 목욕이 연살 타고 오네, 도화를 타고 오네. 그죠? 뭔가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욕이 뜻하는 것도 책에 아까 있잖아요. 연살이 뜻하는 것은 책과 여기 제가 드린 거 있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아까 제가 정리 한번 해보시라 했잖아요. 정리 한번 해보시라 했죠. 그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요거는 뭡니까? 요거 위에 야위에 있는 거. 요거는 요거와의 관계에서 요거는 정관이죠. 정관이 욕을 타고 도화로 있다. 연살. 이거 오는 운이잖아요. 야한테. 병화한테 오는 것들이잖아요. 올해가. 이렇게 올 병화일간자는. 그러면 올해의 내 운은 그죠? 올해 내한테 운은 정관과 정인의 운이 온다. 그러면 정관과 정인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사회적 환경에서 안정적인 것을 말하죠. 평관은 불안정한 것이고, 그죠? 또 나를 극하는 관계지만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극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 10개 십신 중에는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죠? 정인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이 조직에 몸담겨 있는 그 조직에서 내가 인정받는다. 정의는 누구를 생겨준다? 나한테 생겨준다. 편의는 누구를 생겨준다? 계모기 때문에 내 경쟁자를 생겨준다. 그럼 우리 딸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계모가 내한테 자꾸 째라 빼고 내 편 안 들어주마. 우리 엄마 계모가 이런다고. 농담 섞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 운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운이에요. 1차적으로 이 길흉을 보면 일단은 안정적이고 좋다. 그런데 거기 뭘 타고 온다? 욕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욕을 타고 도화로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원래 운은 어떻겠다라는 거죠. 다 나오는 거예요. 정관과 정인. 그죠? 안정적인 거. 누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운이 좋다. 이런 거거든요. 문서도 내가 좋은 위치에 있다. 좋은 기운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욕이라는 것도 내가 태어나서 뭔가를 새롭게 어린 것에서 좀 더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도화가 좀 긍정적이 좋은 거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내가 주목받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것도 타고 사주 명의 연월일시가 지지의 것은 지지의 12신성은 그 일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일간은 언제? 연월일시 시기적으로 건묘화실적으로 그죠? 시기가 있잖아요. 15년씩 따진다 하더라도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미래는 어떠한 기운을 쓰겠다 12운성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12신살로는 뭐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그 시기에는 내가 60 이후의 노년의 시기에는 항상 그 기운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런데 운에서 계속 변화하잖아요. 현재 내 대운이 뭐더라?
본인들 그 선생님들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내 대운에 천간 지지가 있잖아요. 계묘 이것처럼. 그게 12운성적으로 어디에 있나는 거다. 여기죠. 목욕, 관대, 근록, 죄왕, 세, 이까지는 다 좋은 거죠.